글쓰기에 관련된 학과가 반드시 나의 좋은 글쓰기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스는 필로입니다. 사실 열심히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이 아니죠, 녹화죠. 녹화를 했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한 4년, 5년 동안 문창과 입시 실기 과외를 하면서 여러 명의 학생을 좀 붙여봤고, 저 스스로도 몇 년간 이제 시를 쓰면서 이런저런 조그만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문예창작과 혹은 그냥 작가를 꿈꾸는 여러 학생들, 청소년들, 10대를 경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글쓰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제 10년 전쯤에는 문예창작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보를 구했었지만, 지방에 사는 동안 인터넷으로밖에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고, 카톡이 왔네. 인터넷을 통해서밖에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것마저 굉장히 파편적이거나 편견 가득한 정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봐도 대체로 비슷하더라고요. 뭐 어느 학교 문창과가 최고다, 뭐 문창과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저랑 과외를 하세요. 물론 과외를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다들 생계가 중요하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얘기해줄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글 쓰고 싶은데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제발 글 쓰려고 국문과 오지 마세요. 그럴 거라면은 다른 인문학 계열 학과들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떻게 실용적으로 뭔가를 해볼 거나 자기에게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혹은 취미와 관련이 있는 여러 학과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물론 저는 글쓰기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것들도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그걸 실습하면서 나아지잖아요. 국문과가 사실 글쓰기 이론을 가르치는 학과는 아니에요. 학과의 어떤 특정한 교수들이 개인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쓰기나 소설쓰기 같은 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국문과에 개설되어 있는 글쓰기는 논문을 어떻게 잘 쓰느냐, 아니면은 뭐 주장하는 글, 보고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실제로 창작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히려 어떻게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4년 동안 그냥 우아우아 하다가 그래 글쓰기로 했었는데 하다가 졸업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가 자기 적성 찾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대학을 이제 글쓰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학과는 좀 실용적으로 택하고 글쓰기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마냥 어떻게든 되겠지, 좋은 학과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하나도 안 쓰면 어느 순간 사실 비참해지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경우들을 보고 들으면서 대학을 가는 게 대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청소년 시기에 글 쓸 때 가장 위험한 함정은 자기가 글을 얼마나 잘 쓰고 못 쓰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척도가 없으니까, 맞춤법, 깔끔한 문장, 이런 거에 대해 강박을 가지고 그런 거에만 몰입하다가 글의 내용이나 주제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백일장 같은, 공모전 같은 대회에 나가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들도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백일장, 저도 학교 다니면서 백일장 상 별로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받아?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안 받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심사위원의 취향, 그때그때 운, 컨디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또 1000명 정도가 응시하는 백일장에서 상 타는 건 해봤자 20-30명이거든요. 그럼 내가 31등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글을 잘 봐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선 자기 자신이 글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서 칭찬이 필요한 사람과 지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둘 다 곁에 두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나는 항상 언제나 내 글이 최고의 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제 또 그리고 나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동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많은 평을 듣는 게 좋은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자기 글을 온라인상에 너무 많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비추천해요. 왜냐면은 글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 글을 훔쳐가는 경우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백일장이나 대회에서 남의 글을 훔쳐가지고 상 받으려고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것들이 해결이 되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1대1로 아는 사이끼리 좀 믿을 만한 사이끼리 글을 주고받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이 말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참견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글쓰기에 관련된 학과가 반드시 나의 좋은 글쓰기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해요.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가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대학이 물론 글쓰기에 영향을 주죠. 대학이 좋은 글쓰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또 그만큼 내가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일들은 또 그만큼 글쓰기에 영향을 줘요. 문예창작과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저는 국문과를 졸업 예정이지만 여러 학교들에 가르쳐서 학생들을 보내봤고 또 그 학생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저 스스로도 유사한 청강 뭐 아니면은 분위기를 뭐 살펴보거나 이제 지내면서 정보들을 많이 얻었는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분위기. 다들 여기에 글을 쓰러 왔다는 거. 문학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얼마나 나랑 잘 맞는가가 사실 중요해요. 의외로 좋은 선생님이더라도 물론 진짜 좋은 선생님들은 취향이나 개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피드백을 주시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게 쉽나요? 자기와 선생님의 코드가 얼마나 잘 맞는가도 사실은 꽤 중요하게 영향을 끼쳐요. 좀 케바케지만 제 생각에는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남아있는 어떤 동료, 믿을 만한 동료들 혹은 같이 글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조언이라면 글을 반드시 완성시키세요. 단편소설 한 편이 보통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한 10쪽 A4 10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목이 메었네. 오랜만에 이런 거 하려니까 A4 10장을 채우는 게 A4 한 장짜리 미완성 글 10개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일단 내가 완성을 하게 되면 남들이 봐주기도 용이해요. 미완성된 글은 빠져나가고 변명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뒷부분에 그걸 보완할 예정이야. 아, 그거 나중에 이렇게 변해. 아, 그렇구나. 아니면은 나 스스로 제가 아직 끝까지 안 봐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완성된 글이 피드백을 받기도 좋고 또 자기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 나가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한 편 한 편 완성되지 않은 되게 한 쪽짜리 이런 거 남겨두게 되면 그게 A4 한 쪽짜리 10개 파일이 있어도 단편소설 한 편 쓴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코푼 휴지 몇 개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무조건 완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의 과거가 지지부진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문창과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마치 대학 서열을 세우듯이 문창과 서열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환경이 자기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굉장히 많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는 없다는 거 언제나 미래는 자기 손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는 거를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1년에 새로 데뷔하는 신인 작가들만 봐도 반드시 특정 문창과에서 많이 배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조금만 접어두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문창과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글쓰기가 비약적으로 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로 메인 컨텐츠는 합평인데 합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남이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어디까지나 자기가 자기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순간 합평 기계가 되어버리면 진짜 꼬투리에 민감해지게 되고 예민해지게 되고 남의 합평을 너무 흘려듣게 되고 합평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합평하는 시간에 나도 남의 작품을 보면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남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내 작품을 다시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합평이 독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해서 문창과에 가고 나서도 나중에 바깥에서 다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합평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사실 제가 등단을 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지지만 뭐 유튜브를 하는 게
전문성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공간으로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등단이라는 게 반드시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안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에요. 다만 제도 안에 있으면 좀 편리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어떤 제도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면이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쓰는 일은 사실 굉장히 좀 계속하게 되면 지겨워요. 어렵고. 동료들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반드시 문학 말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살려나가는 여러 길을 좀 열어두거나 여러 관심사를 가지면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아는 사람에게 들었던 이제 "퇴보는 없다."는 말이 항상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물론 응원차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이쪽 길로 한번 가 봐야지.' 하고 이쪽 길로 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돌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거기를 갔다 온 나는 가기 전에 나와 달라져 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되 소박하더라도 작은 발걸음이더라도 항상 완성을 하고 뚜렷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건피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 주고 싶은 항상 이건 제가 과외를 시작할 때마다 혹은 그냥 시범 과외를 하게 되더라도 지나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기를 매일매일 쓰세요. 뭐 남이 볼 수 있는 일기여도 좋고 자기가 그냥 보는 일기여도 좋고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보는 일기여도 좋고 매일매일 짤막하게 글을 쪼끔씩 쓴다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많이 돼요. 문장력 그리고 지구력 그리고 어떤 끈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느껴지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다음번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습작일기 일단 과제인데 습작일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문학과 관련된 문학 습작과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올려보려고 해요. 유튜브는 좀 자주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과 대화해서 최대한 바른 내용 그리고 이견이 있더라도 이야기하면서 맞춰나갈 수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